이 세상 그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절대 통신 보안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양자암호 통신이죠. 에? 양자역학으로 통신이 된다고? 그것도 절대 보안으로? 양자역학 그거 그냥 머리만 아픈 학문 아니었어? 자, 오늘은 영화 양자암호 통신 리뷰입니다. 양자암호 통신의 원리를 알려면 양자역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랜만에 머리 터지게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내나 고민 많이 했어요. 이번 영상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따라오세요. 자, 여기 속을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 안에는 동전 하나가 들어있죠. 우리는 이 상자를 열어서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확인할 거예요. 상자를 열어봅시다. 동전은 앞면이 나왔어요. 우리가 상자를 까서 확인했더니 동전은 앞면이 나왔다면 이 상자를 까보기도 전에 동전은 처음부터 앞면인 상태로 상자 안에 있었을 거예요. 즉, 상자를 까보기 전이든 후든 동전은 앞면으로 확정돼 있는 상태고 우리는 단지 이미 정해진 결과를 확인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실험을 양자 세계에서 진행해 봅시다. 자,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 안에는 양자 세계에서 온 양자 동전이 들어있죠. 이 양자 동전은 신기하게도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양자 동전은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앞면인지 뒷면인지 결정돼 있지 않아요. 이 양자 동전은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로 상자 속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상자를 열어봅시다. 상자를 열었더니 동전은 앞면이 나왔다고 해봐요. 우리가 상자를 열고 동전을 관측하는 순간 이 관측 행위로 인해서 앞면과 뒷면이 중첩돼 있던 상태가 깨지고 단 하나의 결과,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거시세계, 즉 현실 세계에서는 상자 속의 동전은 처음부터 앞면이었고 우리는 그 정해진 결과를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는 거에 불과했죠. 하지만 미시세계, 즉 양자세계에서는 상자 속의 양자 동전은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중첩 상태로 존재하고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기 전까지는 앞면인지 뒷면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중첩 현상이죠. 아니, 부엉이 형, 만약에 상자가 투명하다면? 상자를 엑스레이로 보면 되지 않나? 상자를 흔들어서 동전이 구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양자 세계에선 전혀 달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측이라는 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순간을 의미해요. 투명한 상자든 엑스레이든 결국은 빛이나 입자가 양자 동전과 충돌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상자를 흔들어서 소리를 듣는다면 공기 분자가 양자 동전과 부딪히고 그 진동이 귀나 마이크 같은 장치에 전달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역시 중첩 상태가 붕괴되고 결과가 확정되는 관측이에요. 즉, 어떤 방법을 쓰든 상자 속의 동전이 외부 세계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순간 관측이 이루어진 거고 관측되는 즉시 양자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이라는 하나의 결과로 확정됩니다. 중첩 상태는 오직 관측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유지되죠. 이것이 바로 양자 세계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자 중첩 현상으로 어떻게 양자암호 통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 양자 세계에 양자공이 있어요. 이 양자공은 0과 1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중첩돼 있죠. 부엉이는 이 양자공을 너구리한테 보내는 식으로 통신에 이용할 거예요. 자, 부엉이가 너구리한테 양자공을 보냈어요. 이때 너구리는 부엉이가 보낸 양자공을 직접 측정합니다. 이때 너구리가 양자공을 측정하는 순간 중첩 상태는 깨지고 0 혹은 1, 둘 중 하나의 상태로 확정됩니다. 그때 비로소 너구리는 이건 0이구나. 이건 1이지.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즉, 부엉이가 너구리한테 정보를 전송할 때는 0과 1이 섞여 있고 너구리가 정보를 측정하는 순간 0과 1, 둘 중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양자암호 통신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엉이가 너구리한테 양자공을 보내기 전에 기절을 먼저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절하는 건 쉽게 예시를 들자면
어떤 안경을 쓰고 양자공을 측정할지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저에는 빨간 안경, 그리고 파란 안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엉이가 양자공을 측정하는 기저를 선택할 겁니다. 이때 부엉이가 기저 선택 버튼을 누르면 빨간 안경하고 파란 안경 둘 중 하나가 랜덤으로 선택돼요. 첫 번째로 빨간 안경 기저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빨간 안경이 나왔네? 기저를 확인한 부엉이는 너구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공을 관측했을 때 숫자 1이 나오도록 양자공을 세팅했어요. 이때 양자공 안의 숫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빨간 안경 기준으로 봤을 때 1이 나올 가능성이 100%가 되도록 양자 상태를 설정한 것 뿐이죠. 부엉이는 양자공을 그 상태 그대로 너구리한테 보냅니다. 너구리는 이제 부엉이가 보낸 양자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너구리도 마찬가지로 양자공을 받기 전에 기저를 먼저 선택해요. 너구리가 기저 선택 버튼을 누르면 빨간 안경과 파란 안경 둘 중 하나가 랜덤으로 선택되죠. 그 다음 너구리는 랜덤으로 골라진 안경을 쓰고 부엉이가 보낸 양자공을 받아서 관측합니다. 이때 너구리는 부엉이가 고른 안경하고 똑같은 색깔의 안경을 써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부엉이가 세팅한 공 속의 숫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죠. 만약에 부엉이가 랜덤으로 빨간색 안경을 골랐는데 너구리는 파란색 안경을 썼다면 0과 1은 반반 확률로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너구리는 부엉이가 세팅한 공의 숫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공은 폐기되고 맙니다. 자, 이제 통신을 해봅시다. 부엉이가 기저 버튼을 눌러서 랜덤으로 안경의 색을 골랐는데 빨간 안경이 나왔어요. 빨간 안경 기저를 확인한 부엉이는 너구리가 빨간 안경으로 공을 관측한다면 1이 나올 수 있도록 공을 설계해놨어요. 부엉이는 이제 0과 1이 중첩된 공을 너구리한테 보냅니다. 양자공은 너구리한테 가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양자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너구리는 양자공을 받기 전에 기저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이때 랜덤으로 빨간 안경 기저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구리는 기저에 나온 대로 빨간 안경을 쓰고 공을 관측했죠. 너구리가 공을 관측한 순간 숫자는 1로 나왔어요. 처음부터 부엉이가 빨간 안경을 쓰고 공을 관측하면 1이 나오도록 설계해놨기 때문이죠. 부엉이는 이번에 두 번째 양자공을 너구리한테 보냅니다. 부엉이의 기저는 랜덤으로 선택돼서 파란 안경이 나왔어요. 이번에 부엉이는 파란 안경으로 관측했을 때 0이 나오도록 설계했어요. 부엉이는 너구리에게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양자공을 너구리한테 보냅니다. 너구리는 이제 두 번째 양자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너구리는 기저를 랜덤으로 선택했는데 빨간 안경이 나왔고 너구리는 기저에 나온 대로 빨간 안경을 쓰고 공을 관측했습니다. 이때 공은 파란 안경을 쓰고 봐야 0이 나오도록 설계돼 있었죠. 그래서 너구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공을 관측했을 때는 0과 1이 반반 확률로 붕괴해버립니다. 즉 양자공에서 0이 나올 확률이 50%, 1이 나올 확률도 50%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부엉이가 세 번째 양자공을 보냅니다. 부엉이가 랜덤으로 기저를 골랐는데 파란 안경이 나왔고 부엉이는 파란 안경으로 양자공을 봤을 때 0으로 관측되도록 설계해서 너구리한테 보냈습니다. 너구리도 랜덤으로 기저를 골라서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었다면 너구리가 파란 안경을 쓰고 공을 관측한다면 0으로 관측되겠죠. 자, 이렇게 부엉이는 너구리한테 총 3개의 양자공을 보냈습니다. 두 친구들은 이제 양자공을 다 주고받고 나서 서로의 기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럼 기저 확인 들어갑니다잉. 1번 양자공의 빨간 안경, 2번 양자공의 파란 안경, 3번 양자공의 파란 안경. 나는 1번에 빨강, 2번에 빨강, 3번에 파랑. 그럼 1번하고 3번 공만 우리 둘이 기저가 일치하니까 1번, 3번은 비밀키로 채택하고 2번은 폐기하자고. 어끼덕끼. 자, 이렇게 부엉이랑 너구리의 비밀키는 기저가 일치하는 것만 모아서 1, 0으로 결정됐어요. 이렇게 비밀키 1, 0이 결정되는 모든 과정을 양자키 분배라고 합니다. 이때 부엉이랑 너구리는 서로의 기저만 확인할 뿐이지 숫자는 서로 확인을 안 해요. 기저가 같다면 서로 숫자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숫자를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친구가 비밀키를 서로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엉이가 너구리한테 100만 개의 공을 보냈고 50만 개의 기저가 일치했다면 0과 1로 이루어진
50만 자리의 비밀키가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BB84 방식의 양자암호 통신입니다. 다음 상황을 하나 추가해보자. 불청객 쥐새끼가 나타나서 너구리랑 부엉이의 통신을 도청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무슨 작당을 하는지 꼭 알아내겠다 찍. 부엉이가 너구리한테 양자공을 보내고 있을 때 쥐새끼는 중간에서 해킹을 시도합니다. 먼저 쥐새끼는 기저 해킹을 시도해요. 좋았어. 파랑. 그 다음은 빨간 안경. 그 다음은 파란 안경. 그런데 부엉이랑 너구리는 공과 안경의 색깔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이지 절대로 숫자 얘기는 주고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숫자를 서로 확인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쥐새끼는 안경 색깔을 알아낼 수 있더라도 공 속에 담긴 숫자는 뭔지 알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저놈들이 안경 색깔만 얘기하고 숫자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 숫자를 알아야 비밀키를 알아내는데. 이렇게 쥐새끼는 절대로 암호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양자암호 통신이 강력한 보안을 가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양자 노이즈 덕분입니다. 쥐새끼는 이번에 기저를 알아내는 것 대신 다른 해킹 방법을 시도한다고 해봅시다. 이번엔 내가 직접 양자공을 관측하겠어. 쥐새끼는 기저를 랜덤으로 선택했고 파란 안경이 나왔습니다. 쥐새끼는 파란 안경을 쓰고 공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관측했습니다. 그랬더니 숫자 1이 나왔단 말이지. 이걸 다시 잘 포장해서 너구리한테 보내야지. 너구리는 절대 모를걸.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은 빨간 안경으로 봐야지만 0이 나오는 공이었거든요. 하지만 쥐새끼는 안경 색깔, 즉 기저를 잘못 골라서 숫자가 랜덤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0이었어야 될 공이 50% 확률로 1이 돼버린 거예요. 쥐새끼가 기저를 제대로 선택할 확률은 절반 확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쥐새끼가 중간에서 공을 가로채서 관측할수록 오류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시스템 경고음이 울립니다. 비상, 도청 흔적 발견, 양자 기절량 폐기. 양자암호 통신은 오류가 많아질수록, 즉 노이즈가 많아질수록 누군가가 해킹을 시도한다고 판단하고 양자암호 전체를 폐기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쥐새끼의 해킹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죠. 자, 이렇게 양자암호 통신은 해킹을 원천 차단해요. 누군가가 공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면 중첩 상태가 붕괴하고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기저를 잘못 본다면 숫자는 랜덤으로 바뀌고 도청 흔적은 바로 감지됩니다. 그래서 양자암호는 절대 보안 통신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자암호 통신에서 비밀키는 오직 부엉이와 너구리 두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암호를 알아내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양자암호 통신이 보안을 지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양자암호 통신의 보안이 강력한 이유 세 번째는 복제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바로 쥐새끼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 쥐새끼가 중간에서 양자공을 복제하려고 시도해요. 양자공을 복사해서 하나는 너구리 주고 하나는 내가 가져서 관측해야지. 쥐새끼는 중간에서 공을 훔친 다음 복사 버튼을 눌렀는데 에러, 양자 상태는 복제 불가능. 복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복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된다는 거야? 정말 희한하죠? 종이로 돼 있는 문서라면 복사기로 복사 버튼 한번 누르면 끝이고 디지털 데이터라면 Ctrl+C, Ctrl+V 복사 붙여넣기 하면 끝나요. 이런 물리적인 정보나 디지털 정보는 다 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자 정보는 왜 복사가 안 된다는 걸까? 아까 전에 쥐새끼가 공을 중간에서 훔쳐서 정보를 읽은 다음에 잘 포장해서 다시 너구리한테 보내려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쥐새끼가 복사기로 양자공을 복사하려면 먼저 내용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읽는 순간 양자공의 중첩 상태는 깨져버리고 0 혹은 1로 확정돼 버립니다. 이때 너구리는 중첩 상태가 깨진 0이나 1로 확정된 공을 받겠죠. 쥐새끼의 복제 시도가 계속될수록 오류율은 최대 50%까지 치솟습니다. 게다가 정보 손실까지 일으켜서 해킹 시도 자체가 탄로 나는 거예요. 양자 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애초부터 양자 정보를 복제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계의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 인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두 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비가 오는 미래,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미래, 이렇게 두 개의 미래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요. 이처럼 결정되지 않은 미래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SF 영화 속에 나오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양자역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정해지지 않은 두 개의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첩된 상태를 복제한다는 건 미래의 결과를 미리 복사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쥐새끼는 양자공을 복사하지도 수정하지도 몰래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제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양자암호 통신은 태생적으로 도청과 해킹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정부기관, 금융기관, 군사통신, 우주통신, 데이터 센터 등등 강력한 보안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거예요. 암호화폐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의 보안도 한 차원 더 강화되겠죠. 만약에 양자암호 통신 기술이 본격적으로 완성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정보 보안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해킹이나 도청 같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도 기업도 훨씬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양자암호 통신은 개인용 보안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개인들은 여전히 해킹, 피싱, 프라이버시 침해, 검열 등등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보안 도구는 여전히 서프샤크 VPN 같은 VPN입니다. VPN을 이용하면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 네트워크에 접속했지만 마치 사설망에 접속한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해커들이 내 정보를 해킹하기가 어렵고 나의 보안과 익명성을 유지하고 개인정보 추적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으로 내 소중한 개인정보, 금융정보까지 꽁꽁 잠궈두세요. 또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넷플릭스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접속하면 오피스, 일본에 접속하면 슬램덩크나 명탐정 코난 같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어요. 또 스팀으로는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게임도 즐길 수 있죠. 여기다가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안티바이러스, 광고 차단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정말 쾌적해져요. 자, 이렇게 좋은 서프샤크 VPN, 이번 프로모션으로 리뷰영이 구독자들에게 4개월 추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구매하면 하나의 계정으로 PC,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무제한으로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surfshark.com OWLREVIEW 아울리뷰를 통해서 4개월 추가 프로모션을 받으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결제할 때 아울리뷰 코드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프샤크 VPN의 후원으로 제작된 양자암호 통신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리뷰영이었습니다.